미국의 국민 여동생이라 불리며 10대 시절 그 누구보다도 찬란한 전성기를 보낸 린제이 로한. 그런 그녀가 전국에 생중계되는 TV에서 3개의 재판을 받습니다. DUI case consecutive. That's 90 days in jail. I was going to have her surrender today. 징역형을 전혀 예상치 못했는지 린제이는 오해를 하며 변호사를 붙잡고 제발 도와달라 간청합니다. 하지만 실형을 피할 방법은 없었고 결국 그녀는 그 끔찍하다는 미국 교도소에 입소하게 되죠. 그런데 이 교도소 생활이 린제이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되는데, 린제이 로한이 4살이 되던 해 아버지는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주식 불법 거래를 하다 걸려 3년형을 선고받았던 것이죠. 이 3년형은 그저 오랜 감옥 생활의 시작일 뿐이었고, 출소 후에도 아버지는 음주운전, 절도, 폭행 등을 일삼으며 여러 번 감옥을 들락거렸습니다. 주 수입원이 없어진 린제이의 가족은 모두가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고작 5살에 불과하던 린제이도 예외는 아니었죠. 활짝 웃는 모습이 유난히 예뻤던 린제이는 아역 모델로 채용되어 생활비를 벌어왔는데 어찌나 생글생글 웃으며 촬영을 잘했는지 무려 60개가 넘는 TV나 인쇄 광고에 출연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살이 되던 1998년 린제이는 영화계에 마저 진출하게 되는데, 당시 아역 배우로 꽤 이름을 날리던 스칼렛 요한슨마저도 제치고 데뷔작부터 한 영화의 주연 자리를 따냈습니다. 이 데뷔작은 바로 사랑스러운 쌍둥이 자매의 활약으로 유명한 그 영화 페어런트 트랩입니다. 훈훈한 감성의 가족 코미디 영화로 여기서 린제이가 연기한 캐릭터는 어느 날 방학을 맞아 참가한 캠프에서 자신과 똑 닮은 한 소녀를 만납니다. 이렇게까지 닮을 수 있나 신기해하던 이 둘은 알고 보니 부모가 이혼하면서 갈라지게 된 일란성 쌍둥이였다는 걸 알게 되고, 평생 동안 서로 반대쪽 부모를 그리워했던 이 둘은 캠프가 끝나고 서로 상대방의 집으로 자식인 것처럼 돌아가 부모님을 재결합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은 당연히 실제 쌍둥이를 데려다가 연기를 시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걸 린제이 로한의 1인 이야기였죠. 게다가 더욱 대단했던 것은 캐릭터 설정상 한 명은 미국, 한 명은 영국에서 자랐다는 설정이었기 때문에 각각의 쌍둥이를 연기할 때마다 미국식 억양과 영국식 억양을 번갈아 구사해야 했는데, 린제이는 이런 억양 연기마저 완벽히 소화하며 맥컬리 컬킨의 뒤를 잇는 새로운 아역 스타가 탄생했다며 각광을 받았습니다. 영화는 제작비의 6배를 넘게 벌어들이며 크게 흥행했고, 이후 린제이는 인터뷰에서조차 1인 2역을 연기하는 등 그 나이답지 않은 쇼맨십마저 있었죠.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성공에 한박 웃음을 지은 디즈니는 린제이에게 3편의 영화에 더 출연해줄 것을 제의했고, 이 영화들로 인해 린제이는 2000년대 초반을 주름잡는 가장 핫한 청춘 스타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 시절 린제이를 지칭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동안 린제이 로한만큼 예쁘장한 아역 배우들은 많았지만 린제이 로한만큼 연기를 잘한 아역 배우는 없었다. 그만큼 린제이는 10대 배우들 중에서도 연기력적인 부분에서 압도적인 평가를 받았죠. 특히 그 어렵다는 1인 2역을 그 어린 나이에도 기가 막히게 연기했는데, 앞서 말했던 데뷔작 페어런트 트랩은 물론이고 어머니와 딸의 몸이 뒤바뀌게 되면서 벌어지는 코미디 영화 프리키 프라이데이에서도 락 음악에 푹 빠진 10대 여고생과 완벽주의 성격의 40대 의사를 한 몸으로 연기하는 1인 2역을 선보였습니다. 10대 배우가 해내기에는 상당한 난이도의 연기였죠. 이 영화 역시 어마어마한 대성공을 거뒀고, 린제이의 활약에 감동한 이 영화의 감독은 그녀에게 바로 차기작의 주연 자리를 또다시 제의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바로 무려 2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리메이크 영화는 물론 뮤지컬로까지 자리매김할 정도로 시대를 초월한 하이틴 영화 퀸카로 살아남는 법입니다. 린제이 로한이 주연을 맡고 레이첼 맥아담스, 아만다 사이프리드가 조연을 맡아 지금에 와서 보면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여배우들의 풋풋했던 시절을 볼 수 있는 영화이죠. 네이버 영화의 베스트 관람평을 보면 마치 우리나라로 따지면 김태희, 송혜교, 전지현이 청초하던 시절 동반 출연한 영화를 보는 것 같다는 글이 많은 공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린제이가 연기한 주인공은 새 학교에 전학을 오게 되어 따돌림을 당하다가 결국 참다 못해 흑화하게 되며 사이다 복수극을 펼치게 되죠. 그저 1차원적인 권선징악 스토리가 아니라 주인공은 물론 조연이나 악역까지 모두가 역지사지의 입장이 되며 성장하는 입체적인 스토리로 대중성뿐만 아니라 작품성 측면에서도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러다 보니 10대들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더 높은 연령대의 관객들에게조차 인기를 얻었죠. 특히 영화에서 비춰지는 기싸움과 정치싸움이 학창시절 때뿐만이 아니라 현재 직장 내에서의 자신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며 많은 공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후 린제이는 카레이서를 연기한 또 다른 영화마저 흥행에 성공시키며 흥행 무패 행진을 이어갔고, 심지어 가수로까지 데뷔해 당시 유행하던 장르의 팝 음악을 선보이며 데뷔 앨범부터 100만 장이나 팔아치우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I'm tired of rumors starting. I'm sick of being followed.
이렇게나 팔방미인 같은 매력을 선보이던 린제이의 나이는 고작 17살. 사람들은 이 17살 소녀가 차세대 할리우드를 이끌 주역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죠. 그러나 갓 성인이 된 린제이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행보를 보이는데 완전히 잘못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스트레스의 주된 원인은 찰거머리 같은 파파라치들. 잠깐 우편물을 확인하러 집 밖으로 나오기만 해도 연신 말을 걸어오며 셔터를 눌러대는 이들의 무리는 도저히 10대 소녀가 감당하기 힘든 극심한 스트레스와 공포였습니다. 파파라치들은 특종을 따내기 위해 선 넘는 행동도 서슴지 않았는데 린제이가 화내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겠다며 일부러 린제이가 탄 차량을 들이박아 교통사고까지 내버릴 일도 있었죠. 이때 린제이는 미행당하고 있다는 낌새를 눈치채고 경찰에 신고까지 한 상태였지만 경찰이 채 도착하기도 전에 냅다 들이받고는 카메라를 들이밀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린제이의 삶은 창살 없는 감옥과도 같았고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은 하루에만 수천 장이 찍혀 적나라하게 퍼져나갔죠. 게다가 더욱 그녀를 힘들게 했던 것은 함께 일하던 소속사나 영화사가 그녀를 보호해주기는커녕 오히려 파파라치가 찍은 사진을 적극적으로 사들여서 홍보용으로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크리스 파인과 공동주연을 맡은 행운을 돌려줘라는 영화의 공식 포스터 사진은 파파라치가 찍은 사진을 사들여 제작한 것이었죠. 윙크를 하는 듯한 자연스러운 표정이 웬만한 화보보다 낫다며 말이죠. 심지어 이 사진이 공식 포스터로 확정되자 영화사는 영화의 캐치프레이저마저 이 사진과 잘 어울리도록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것이 바뀌었다로 박아넣기까지 했습니다. 이 영화가 눈 깜짝할 사이에 인생이 바뀐 여자를 보여주듯 여기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 인생을 바꿔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저희 채널의 스폰서 노드VPN을 소개합니다. 요즘 OTT가 비싸기만 하고 볼 게 없다며 한탄하시는 분들 많이 봤는데요. 노드VPN을 사용하면 볼 수 있는 작품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일례로 우리나라 서버에 없는 반지의 제왕 시리즈는 이렇게 노드VPN을 통해 일본 서버로 바꿔주면 바로 시청할 수 있으며 펜트하우스, 범죄도시2와 같은 한국 작품들도 지금 바로 일본 서버에서 볼 수 있죠.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 100개국이 넘는 서버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또 해외여행 시 비행기나 호텔을 예약할 때도 VPN을 사용하면 현지 최저가로 구입할 수 있으며 성가신 맞춤형 광고나 팝업 차단 기능 같은 편리한 추가 기능들도 제공합니다. 오죽하면 타임지에서 2022년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로 꼽기까지 했었죠. 하나의 계정으로 무려 10개의 기기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지금 구입하시면 4달이나 무료 기간을 추가해드립니다. 30일 내 전액 환불을 보장해드리기 때문에 30일 동안 무료로 써보시고 결정하셔도 됩니다. 저희 링크로 구매해야 4개월 무료 추가가 적용되니 관심 있으시다면 더보기에 링크 클릭 부탁드립니다. 포스터 제작 단계에서부터 린제이에게 큰 상처를 남긴 행운을 돌려주는 진부하기 짝이 없는 로맨틱 코미디라는 평가를 받으며 흥행에도 실패했고 이 영화를 필두로 연달아 주연을 맡은 3편의 영화에서 흥행에 참패하며 10대 시절 흥행 무패 신화를 써오던 린제이는 비로소 성인이 되고 나서야 쓰디쓴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파파라치들에게 24시간 감시당하는 것만 해도 버거웠는데 영화계에서마저 입지를 잃고 내리막길을 걷자 린제이는 모든 걸 놓아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파파라치를 피해 꽁꽁 숨어 지내던 삶에서 이제는 대놓고 잦은 외출을 하며 파티를 즐기기 시작했죠. 문제는 이 잦은 파티의 참석이 인생을 파멸로 이끄는 지름길인 약물에까지 손을 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느덧 단단히 중독돼버린 린제이는 거의 스스로를 학대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방탕하고 문란한 생활을 즐겼고 특히 막장 사생활의 대표 주자였던 힐튼 호텔의 상속녀 페리스 힐튼과 이혼과 동시에 여러 기행을 벌이며 몰락해버린 브리트니 스피어스, 이둘과 함께 다니는 모습을 자주 보이며 막장 시스터즈라는 비아냥을 듣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이 시기 린제이를 둘러싼 또 충격적인 보도가 터지는데 린제이가 동성애인과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소문이었죠. 데이트를 하는 장면이 여러 번 포착되며 진짜로 동성애인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상대는 작곡가이자 DJ인 사만다 론슨이라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기행으로 여겨졌던 이 행보가 오히려 린제이의 팬들 사이에서는 환영을 받았는데 린제이가 사만다를 만나면서부터 오히려 정서적으로 안정된 듯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약물 중독 치료까지 성실하게 다니는 것이 확인되며 정신을 차리고 예전 모습으로 돌아오려는 듯 보였죠. 하지만 어느 어두컴컴한 새벽 5시 이들의 기이한 싸움이 전국에 공개됐으니 Samantha, where were you? Where were you? Where were you? Where were you? That's my sister. Roxy, your phone. 밤늦게까지 연락이 되지 않자 린제이는 사만다 집 앞으로 가서 몇 시간을 기다렸고 새벽 5시가 돼서야 어딘가를 다녀온 사만다가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린제이는 바람을 피운 걸 의심하며 해명을 요구했죠. 이날 이후 이둘의 싸움은 눈에 띌 정도로 잦아졌고 파파라치들은 아예 하루 종일 사만다의 집 앞에 진을 치고 대기하며 창문으로 새어나오는 이들의 말싸움들까지 전부 다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언론에서는 사만다가 바람을 피우다 걸린 것이라며 대서특필했고 결국 둘은 1년 동안의 교제 끝에 헤어짐을 맞이했죠. 이 사건 이후 린제이의 행보는 그야말로 극단으로 치달았습니다. 다시금 약과 술에 손을 댄 것은 물론이고 이제는 절도, 음주운전 같은 범법 행위까지 저질렀죠. 특히 린제이가 절도를 저질렀다는 걸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아무리 지금은 수입이 없다지만 한때 할리우드에서 가장 핫했던 그녀이니만큼 그래도 어느 정도 재산이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실상은 몇 년간 흥청망청 써제꼈던 소비 습관으로 인해 파산 선고까지 받은 상태였다고 밝혀졌죠. 특히 페리스 힐튼과 어울려 다니던 시절 금수저 재벌인 그녀를 쫓아가려고 무리하게 소비량을 늘린 것이 치명적이었다고 합니다. 돈이 궁했던 린제이는 성인 잡지 플레이보이에서 누드 화보까지 찍는 선택을 했고 마릴린 먼로를 컨셉으로 과감한 사진들을 선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한물간 막장녀로 낙인이 찍혀서 그런지 판매량은 예상을 훨씬 밑돌았죠. 게다가 세간을 더욱 뜨겁게 달군 건 린제이의 전자발찌 착용 소식. 하도 술을 먹고 사고를 많이 치자 법원에서는 린제이에게 하루 24시간 이 전자발찌 착용을 명했는데 이 발찌는 체내 알코올 수치를 기록하는 장치로 알코올 중독 치료를 명령받은 린제이가 이를 어기지 않는지를 감시하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린제이에게는 이런 감시 장비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밤 11시에 갑자기 수치가 올라간 날이 있었고 법원으로부터 명령받은 알코올 중독 상담을 결석했다는 것도 밝혀졌죠. 이에 법원의 호출을 다시 받은 린제이는 청천벽력 같은 선고를 받게 되는데 무려 90일 동안의 교도소행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이 정도의 엄벌까지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는지 린제이는 충격을 받고 현장에서 눈물을 흘렸고 이 모든 과정은 전국에 그대로 생중계됐죠. 교도소로 끌려간 린제이는 독방에 수감됐습니다. 미국 교도소의 독방이라고 하면 수감자들 사이에서도 무시무시한 징벌로 여겨집니다. 일반적인 감방 생활을 하면 그나마 책도 읽을 수 있고 하루 일과 중 방 밖에서 보내는 시간도 많지만 독방은 창문조차 없이 사방이 막힌 공간에서 모든 물건을 압수당한 채 그저 가만히만 있어야 합니다. 하루에 딱 1시간만 방 밖으로 나갈 수 있는데 이마저도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 일절 금지돼 있죠. 그야말로 한 인간을 철저하게 고독 속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독방 생활이 어떻게 정신을 붕괴시키는지를 보여주는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미국의 한 명문대에서 원숭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봤는데 독방 생활 불과 2일 만에 대부분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자해를 비롯한 이상 행동을 보였고 심지어 풀려난 이후에도 사회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다른 원숭이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950년대에는 아예 인간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적도 있었는데 실험 대상자 전원이 불과 며칠 만에 돈을 안 받아도 되니 제발 내보내달라고 사정사정해서 결국 실험이 전면 중단되기까지 했죠. 이러다 보니 독방수감은 특히나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교도소 안에서조차 말썽을 일으키는 자들에게 적용되는 특단의 조치입니다. 사실 린제이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는 게 린제이의 범법 행위는 독방수감감까지는 아니었지만 유명 연예인이라서 다른 수감자들로부터 해코지가 예상된다며 보호 목적으로 독방에 수감됐던 것이죠. 아무리 보호를 목적으로 했다지만 린제이 입장에서는 졸지에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을 받게 된 셈입니다. 린제이는 1시간이 마치 10시간처럼 느껴지는 이곳에서 어떻게든 정신줄을 붙잡으려 했었습니다. 그저 생각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그녀는 지난 인생을 전부 돌이켜보며 눈물을 흘리고 또 흘렸죠. 어쩌다 여기까지 왔을까? 다시 온전했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새 삶을 시작하기엔 아직 늦지 않은 걸까? 불행 중 다행히도 린제이는 90일을 다 채우지 않고 14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될 죄수들이 너무 많아지자 상대적으로 죄질이 약했던 사람들을 가석방 시켜줬는데 그 명단에 린제이도 있었던 것이죠. 독방 생활로 진심 어린 반성을 한 것인지 출소 후 린제이는 달라진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환경을 바꿔야만 자신도 바뀔 수 있다며 그간 어울려 지냈던 질 나쁜 친구들과의 연락을 싸그리 끊어버렸고 중독 치료 또한 성실하게 다니기 시작했죠. 이러다 보니 생활 패턴만큼은 충분히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배우 일을 다시 따내는 것만큼은 도무지 신전이 없었죠. 한물간 사고뭉치 이미지인 린제이를 캐스팅한다는 건 영화사 입장에선 너무나도 큰 리스크였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린제이가 제안받는 배역이라고는 별 비중 없는 단역이 전부였는데 린제이는 이마저도 감사하다며 불과 2분도 채 나오지 않는 배역들을 전전하며 영화계 생활을 이어갑니다. 스스로의 과거를 희화화하는 역할마저도 익살스럽게 연기해 조금씩이나마 호감 이미지를 되찾아갔죠. Lindsay, sweetie, there's nothing to be afraid of. I've come back from worse than this. 이렇게 조금씩이나마 얼굴을 비추며 커리어를 회복해가고 있었지만 그녀에겐 끝끝내 극복할 수 없는 커다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파파라치였죠. 린제이가 조금씩 인기를 회복해가자 다시금 파파라치들이 득달같이 몰려들었는데 겨우 재기의 싹이 피어나고 있던 시점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줬던 트라우마에 다시금 시달리게 된 것이죠. 린제이에게는 세상 그 어떤 소리보다도 카메라 플래시가 터질 때라는 소리가 가장 공포스러웠다고 합니다. 정중하게 부탁을 해도 윽박을 질러도 파파라치들은 설득 불가능한 대상이었고
있었고, 그렇다고 예전처럼 참고만 살다가는 병이 된다는 걸 알았기에 린제이는 초강수를 두기로 결심합니다. 바로 이민을 선택한 것이죠. 린제이가 미국을 떠나 선택한 나라는 꽤 큰 화제를 몰고 왔습니다. 비슷한 서양 국가가 아닌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를 택했던 것이죠. 그녀가 유독 두바이를 고집했던 이유는 파파라치 관련 법 때문이었습니다. 두바이에서는 파파라치가 아예 불법 행위로 명시돼 있어서 이곳에서만큼은 파파라치에게 해방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저 숨어 지내야 했던 미국과는 달리 이곳에서 그녀는 드디어 일상을 누리며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그저 군중 속의 한 사람이 되어 길거리를 거닐고 서점에도 가고 팝콘을 하나를 안고 영화관도 가며 평범한 일상들을 즐겼죠. 그리고 두바이에서의 생활이 8년째가 되던 2022년, 린제이는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알렸습니다. 최근에 대중들에게 밝히지 않은 채 결혼식을 올렸다는 것이었죠. 상대는 금융업에 종사하는 쿠웨이트인으로 약 1,300억대의 자산가였습니다. 둘의 첫 만남은 우연으로부터 시작됐죠.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레스토랑에 갔던 린제이는 옆 테이블에 웬 영화배우 같이 생긴 남자가 있는 걸 보고는 어디서 본 사람 같다며 말을 걸었습니다. 이 말을 시작으로 계속 이어진 대화는 결국 두 테이블을 합석하게 만들었고, 첫 만남부터 대화가 잘 통하는 걸 느끼며 급속도로 가까워져 갔죠. 이 시기 린제이는 오랜 단역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금 영화계에서 주연을 맡기 시작하며 본격적으로 재기하던 시기였는데, 그녀가 수년 만에 주연으로서 복귀한 영화 폴링 포 크리스마스라는 로맨틱 코미디를 촬영했을 당시, 남자친구가 미국의 촬영장으로 깜짝 방문해서 커다란 케이크 위에 반지를 놓고는 달콤한 프로포즈를 했다고 합니다. 마침 그날은 영화 속에서도 린제이가 프로포즈를 받는 촬영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린제이는 이 장면을 찍으며 자신의 현실과 겹치는 이 상황이 너무 가슴이 벅차 눈물이 자꾸만 나오는 바람에 촬영이 중단되기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반려자까지 만나며 더욱 안정감을 찾은 린제이는 다시금 여러 영화의 주연을 맡으며 예전의 영광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넷플릭스와 3편의 영화를 연달아 계약한 상태인데, 주연 복귀작이었던 폴링 포 크리스마스는 예상을 웃도는 성적을 거뒀고, 가장 최근에 개봉한 아이리스 위시는 넷플릭스 전세계 영화 순위에서 무려 1위를 찍기까지 했죠. 교도소까지 가며 밑바닥을 찍고 다시금 정상에 올라선 린제이에게 많은 이들이 찬사를 보냈고, 여러 유명 토크쇼에서도 그녀를 초청해 축하의 말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재기의 아이콘이라 할 수 있는 로다주에 비견되기도 했는데, 로다주 역시 린제이처럼 20대 시절 막장 인생을 살다가 교도소 복역 후 40대가 되어서야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했죠. 현재 린제이는 넷플릭스 주연 영화들의 성공에 힘입어 10대 시절 자신의 전성기를 활짝 열어젖힌 영화 프리키 프라이데이의 후속작에도 출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무려 20년 만에 후속작인 셈인데, 감독과 주연 배우들 모두 그 시절 그 출연진 그대로 다시 뭉친다고 합니다. 린제이는 작년 여름 결혼한 지 약 1년 만에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아들 때문에 눈물을 흘린 사건이 있었죠. 어느 날 장기간 영화 촬영을 갔다가 두바이로 복귀한 린제이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활짝 웃으며 아들의 이름을 불러댔습니다. 그러나 평소와는 달리 아무 대답이 없었죠. 거실로 가보니 아들은 엄마가 온 것도 모르고 TV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서운한 마음이 들며 아들을 안으려 다가가는 그 순간, 린제이는 TV 속 화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9살 때 찍었던 영화 페어런트 트랩이 나오고 있었던 것이죠. 엄마의 어릴 때 모습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아들을 보며 린제이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삶이야말로 그 어떤 영화보다도 더 영화 같은 삶이 아닌가 싶다며 말이죠.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많은 공유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